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주제는 바로 디지털 생태계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열고 무언가를 검색하면서도 정작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 그리고 기업이 당신에게 다가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단기간에 일어난 아주 극적인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2024년 말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상징적인 일화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테나 헬스라는 미국의 아주 큰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는데요. 꽤 유명한 기업이죠. 맞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그러니까 CMO인 스테이시 심슨이 어느 날 챗 GPT를 켜고 자사 브랜드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총괄하는 브랜드가 AI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약간 테스트를 해본 거네요. 그렇죠. 아마 속으로는 본인이 평소에 기획했던 멋진 브랜드 스토리나 핵심 서비스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되어서 나올 거라고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네, 그야말로 대참사였죠. 예상치 못한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핵심 서비스가 누락됐나요? 쏙 빠져 있었어요. 게다가 회사에 대한 정보는 도대체 언제적 데이터를 가져온 건지 모를 정도로 낡은 과거의 내용들 뿐이었고요. 정말 당황스러웠겠네요. 심지어 특정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좁혀서 질문을 하니까 자기네 회사는 온데간데 없고 엉뚱하게도 경쟁사들의 이름만 추천 리스트에 줄줄이 뜨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케팅을 총괄하는 임원 입장에서는 꽤나 뼈아픈 경험이었겠습니다. 완전 충격이었겠죠.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그녀는 이 끔찍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AI를 설득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직감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단순히 한 기업의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관문, 그러니까 새로운 게이트키퍼가 등장했다는 뜻이니까요. 과거의 마케터들은 오직 사람의 심리만 연구하면 됐거든요. 어떤 키워드에 반응할지, 어떤 이미지에 이끌려 클릭할지만 고민했죠. 네, 그런데 이제는 당신과 같은 최종 소비자 사이에 AI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까다로운 중간 관리자가 우뚝 서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닿으려면 먼저 이 AI 알고리즘의 신뢰부터 얻어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 거죠.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 사실 매주 8억 명이 챗GPT를 쓰고 7억 5천만 명이 제미나이를 쓴다는 압도적인 수치 자체는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잖아요. 네, 이미 너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숫자가 아니라 행동 양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글 검색창에 그냥 중소병원 EMR 이렇게 뚝딱 치고 치고 끝났죠. 파란색 링크들이 쫙 뜨면 그걸 하나하나 눌러보는 시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당신의 검색 패턴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현재 5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인데 도입 비용이 합리적이고 간호사들 교육 시간이 적게 드는 EMR 솔루션을 장단점과 함께 3개만 추천해줘.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죠. 질문의 형태가 길어지고 복잡해졌다는 건 결국 사용자가 기대하는 결과물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귀찮게 링크 여러 개 주지 말고 맞아요. 완성된 하나의 답변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소비자의 몫이었다면 이제 대화형 AI는 그 중간의 노동을 모조리 생략해버립니다. 수많은 데이터의 바다를 AI가 스스로 탐색하고 분석해서 밥상까지 차려주는 거네요. 네, 정보 탐색과 필터링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AI가 완전히 가져간 겁니다. 그걸 들으니 소비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 와닿네요. 예전엔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찾아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AI에게 요구하고 AI가 수많은 브랜드를 선별해서 소비자에게 떠먹여주는 구조입니다. 소비자, AI, 브랜드, 이 삼각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는 이제 명백히 AI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수십 년간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지던 게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잖아요. 구글 1페이지 노출이라는 절대 목표를 가진 게임이죠. 네, 그런데 요즘은 AEO 그리고 GEO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판을 뒤흔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SEO랑은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본질적인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 SEO가 트래픽을 끌어오기 위한 순위 쟁이탈전이었다면 AEO, 즉
답변 엔진 최적화나 GEO로 불리는 생성형 엔진 최적화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링크를 몇 번째 노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핵심은 AI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그 텍스트 답변 자체에 우리 브랜드가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신뢰할 만한 출처로 인용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가 수많은 전단지가 붙어있는 게시판에서 어떻게든 우리 식당 전단지를 맨 위에 붙이려고 싸우는 거였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똑똑한 맛집 추천 가이드가 이 동대에선 이 식당이 제일 낫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이름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이드는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식당의 메뉴가 당신의 글루텐 프리 식단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이유까지 대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려면 AI의 머릿속에 지식 그래프가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AI는 단순히 키워드 반복 횟수를 세는 게 아니라 정보들의 의미적 연결고리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고도로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이 우리 브랜드를 파싱할 때 그 의미를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떠먹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낯선 알고리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아까 그 아테나헬스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는데요. 그 규모가 진짜 엄청납니다. 단 6개월 만에 무려 25만 단어 이상의 컨텐츠를 새로 만들어서 쏟아냈어요. 25만 단어면 거의 두꺼운 소설책 서너 권 분량 아닙니까? 맞아요. 마케팅팀이 6개월 만에 오직 알고리즘을 위해서 그 엄청난 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체 뭘 어떻게 썼길래 그게 AI 친화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블로그 글을 열심히 썼다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AI가 가장 소화하기 좋은 지식 베이스를 아예 밑바닥부터 새로 짠 거예요. 지식 베이스요? 네, 로봇은 화려한 수사어나 감성적인 문장보다는 명확한 논리 구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호한 마케팅 문구들을 싹 다 걷어냈을 거예요. 대신에 기술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Q&A 같은 걸 넣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명확한 헤딩 태그를 달고 질문, 답변, 근거 데이터라는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갖춘 문장들을 대량으로 공급한 거죠. 우리 브랜드가 팩트 기반에 신뢰할 수 있는 레퍼런스라는 걸 AI한테 계속 주입시킨 거군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브랜딩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열광했던 브랜드 광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성을 지르는 멋진 카피나 창업자의 눈물겨운 스토리 같은 것들이요. 이른바 바이브로 승부하던 시대였죠. 우리의 기술로 세상을 연결합니다. 같은 가슴 웅장해지는 슬로건 하나로 마음을 훔치려 했고요. 그런데 대화형 AI 시대에는 그런 바이브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들은 아무리 감동적인 스토리라도 텍스트 안에 고유한 정보값, 그러니까 엔티티나 사실적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텅 빈 껍데기로 취급하거든요. 최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보다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30% 향상시킵니다 같은 팩트가 AI의 훌륭한 학습 재료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로봇은 느낌이 아니라 팩트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테나헬스의 25만 단어 폭격 작전은 보기 좋게 적중했습니다. AI 답변 안에서 자사 언급 빈도가 확 올라갔고 경쟁사들을 밀어냈죠. 통제 가능한 자사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벽하게 뜯어고친 훌륭한 방어전이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업이 아무리 자기네 홈페이지를 로봇이 읽기 좋게 꾸며놔도 AI가 과연 공식 홈페이지의 말만 찰떡같이 믿을까요? 그 지점이 바로 수많은 경영진들을 밤잠 설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맹점입니다. 출처를 파고들면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죠. 맞아요. 대형 언어 모델들은 기업이 예쁘게 포장한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델 성능을 높이려고 레딧이나 링크드인 같은 거대 커뮤니티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이거든요. 특히 익명 기반인 레딧은 AI한테 완전 노다지 아닌가요? 그야말로 자연어 데이터의 거대한 저수지죠. 사람들의 날 것 그대로의 경험담, 불만,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토론하는 그 과정 자체가 AI에게는 최고의 실용적인 데이터입니다. 기업의 광고 멘트보다 유저의 찐 리뷰를 더 신뢰한다는 거군요. 이게 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어떤 고객이 우리 브랜드 결함에 너무 화가 나서 레딧에 장황하게 악플 하나 남겼다고 쳐보죠. 과거 구글 검색 시대라면 기업의 최신 보도자료에 밀려서 검색 결과 50페이지 밖으로 영원히 사라졌을 글이죠. 아무도 못 찾는 과거의 유물이요. 하지만 AI 알고리즘 앞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작동하잖아요. 알고리즘적 신뢰도 관점에서는 텍스트가 언제 쓰였느냐보다 그 글이 얼마나 상세하고 다른 유저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중치가 높게 잡히는 거죠. 와, 그럼 그 10년 전 불만글의 정보 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오늘 당장 당신의 브랜드에 대해 묻는 잠재 고객에게 이 브랜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라며 그 과거의 망령을 답변의 핵심 근거로 부활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통제하기 힘든 무서운 변수네요. 그럼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레딧 찾아가서 지워달라고 웁소할 수도 없잖아요. 단순히 글을 지우려는 접근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의미의 공간을 차지하는 싸움이거든요. 덮어버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부정적인 데이터가 AI의 가중치 모델에 깊게 뿌리내리기 전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구조화된 데이터들로 그 공견을 덮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는 정확한 기술 문서도 배포하고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 입장의 답변도 달아줘야죠. 커뮤니티 무대응은 이제 단순히 고객 서비스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AI 답변 결과물을 망치는 치명적인 알고리즘적 실패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케팅의 룰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새로운 산업들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죠. 예전에는 홈페이지 유립 키워드를 분석하는 트래픽 모니터링 툴이 대세였다면 요즘은 에버튠 같은 완전히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주목받더라고요. 이들의 방식이 정말 기발합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AI 챗봇들에게 수백만 개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잖아요. 굳이 그렇게 수백만 번씩 질문을 던지는 데는 아주 기술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기존 검색 엔진은 오늘 검색 하나 내일 하나 결과가 거의 똑같잖아요. 하지만 생성형 AI는 프롬프트를 미세하게 바꿀 때마다 답변의 뉘앙스나 브랜드 추천 순위가 계속 요동을 칩니다. 아, 추천해줘 할 때랑 장단점을 비교해줘 할 때 결과가 확확 바뀐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 몇 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우리 브랜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쿼리를 날려서 그 의미적 연관성을 역설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야흐로 AI의 마음을 읽어내는, 아니 알고리즘의 가중치를 분석해내는 AI 브랜드 분석 시장이 새롭게 열린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실 AI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발전하고 있고 매달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관망하다가 나중에 전략을 짜도 늦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만 지금 관망하는 건 사실 가장 위험한 전략입니다. 왜 그런가요? 전 세계를 지배할 거대 언어 모델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학습하면서 자신들만의 거대한 지식 그래프의 뼈대를 굳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중이군요. 네, 모델이 초기 학습을 통해 형성한 특정 브랜드에 대한 개념적 위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AI는 자신이 확고한 정답이라고 판단한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다음 데이터를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아,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브랜드가 확실한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색칠이 다 끝난 뒤에는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AI 지식 구조망에 우리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포지셔닝한 퍼스트 무버들은 엄청난 진입 장벽을 가지게 됩니다. 후발주자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AI의 신경망 깊숙이 뿌리내린 알고리즘적 신뢰를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원히 AI 추천 리스트라는 새로운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는 자가 앞으로의 10년을 지배하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디지털 세계에 완전히 새로운 문지기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보의 바다를 직접 헤엄치지 않아요. 대신 똑똑한 비서에게 질문을 던지죠. 네, 그 비서가 다 정제해준 답변만 편안하게 소비합니다. 브랜드에서 검색 엔진을 거쳐 소비자로 이어지던 과거의 도로는 끊어졌습니다. 소비자,
AI 브랜드라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렸고 그 톨게이트에는 깐깐한 AI 게이트키퍼가 버티고 서 있죠. 결국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건 AI 이해력, 즉 알고리즘의 언어로 얼마나 명확하고 논리적인 팩트를 전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한 브랜드만이 당신과 같은 최종 소비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도달할 테니까요. SEO 순위나 올리려고 키워드를 우겨 넣던 과거의 문법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때입니다. 10년 전 커뮤니티 글 하나가 평판을 깎아내리고 챗봇에게 수백만 번 질문을 던지는 분석 산업이 주류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판이 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다룬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재미있고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떤 화두인가요? 지금 대화형 AI는 당신에게 브랜드를 추천해주는 조언자에 불과하지만 이 모델들이 더 진화해서 당신의 취향과 예산까지 완벽히 파악한 AI 에이전트가 된다면 어떨까요? 알아서 행동하는 비서 말이죠. 네, 퇴근길에 이번 주말 캠핑 갈 건데 장비 좀 세팅해줘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AI가 스스로 브랜드를 선별하고 결제까지 완료해버리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로봇이 나를 대신해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카드를 긁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보의 추천을 넘어서 구매의 실행까지 AI가 전담하게 될 때 당신이 애정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과연 그 까다로운 AI의 장바구니 안에 무사히 담길 수 있을까요? 와, 정말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소비 관료를 통째로 옮겨가고 있는지 뼛속까지 와닿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대신해 선택을 내릴 그 차가운 알고리즘의 세계에 어떻게 가치를 각인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파헤쳐본 이 변화의 흐름이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대비하는 데 큰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